네, 조금 어수선합니다. 여기 아랫동네에 지금 재개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울림이 여기까지 좀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바닥사회복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만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한철기가 그래서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코가 많이 막혀 있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좀 긴장하고 있는데 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대학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업을 주민 여러분께 설명해드렸는데요. 올해는 대학동 중장년 1인 가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동네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얘기를 듣는 시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참여한 소감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꼭 여기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하남법인 빌벗사랑 공동체 해피인 민말협의회에서 주관을 맡게 되었고요. 대학동 중장년 1인 가구가 누려야 할 5대 기본 권리를 알리고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동 프로젝트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민말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권리별로 각각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이 자리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호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옆동네 삼성동까지 와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작으로 이영훈 신부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수정환의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더 멋져 보이시고요. 예? 왜요? 오늘 저희가 대학동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우리 대학동 공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눈대처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왔는데 아직 터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주민과의 대화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학동이 주민과의 대화하면은 주인은 누구죠? 주민들이죠? 예? 주민들의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또 삶을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게 사실 주민과의 대화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는 한번 진짜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는데 요즘에는 안타기 울면 어떻게 되죠? 알을 낳죠. 예? 그리고 우는 아이에게 뭐 하나 더 주죠? 떡 하나 더 주고 젖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타죠. 누가 이제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이 해주는 거 당연히 해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다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지금의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우리의 권리, 주민으로서의 권리, 우리 삶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주장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거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이 할 때 옆에서 저희는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시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 가지 권리들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사업도 실패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좀 잘못 사는 적도 있을 테고 또 뭐 각자의 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창피해서 우리는 조용히 숨어지는 게 최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여러 가지 5가지 치수와 우리가 생활권 또 사회권 또 뭐가 있죠? 건강권 또 노동권 또 주거권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열악한 사회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정말 정부라는 게 국가라는 게 왜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또 저기 형제에 나면 또 세금을 내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민으로 세금을 또 내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또 같이 변화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학 민말협의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든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해서 또 이제 6.3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지금은 고개 숙이지만 나중에 누가 고개 숙이나요? 우리가 고개 숙이잖아.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 모습을 잘 보아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고쳐가십시오. 우리한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후보들이나 정당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번 우리들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프로젝트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대학생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옆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또 어떤 자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큰 조그만 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프로젝트 함께하는 단체들 잠깐 소개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우리 한번 잠깐 나오시죠. 그래도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단체 소개 좀 빨리 나오시죠.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네, 박사님 들어오시죠. 나오세요. 우리는 지금 오늘은 6개 단체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하늘지역 정신건강센터까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못 오셨고요. 그럼 각 단체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소중안의 이호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종합사회복지단에서 근무하는 김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과 연예학의 이병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주거복지센터에서 온 문효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길벗사람 공동체 회피 박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사회복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또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길벗사람 공동체 해피인의 민말협의회에 대한 소개 영상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요. 영상을 보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꽤 오래 전부터 진행했던 내용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윈말협의회 이상섭 대표님 잠시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윈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활동을 보셔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윈말협의회는 대학동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자조자립부입니다. 혼자 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고립되어 지내는 사람들이 윈말협의회에 나오시면 함께 활동을 하며 고립에서 해방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윈말협의회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활동하는 분인데 주위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모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 윈말협의회 아까 자료 중에 넘어간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윈말협의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윈말협의회는 내 삶과 지역 사회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잠재적인 희망을 보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공동체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중장년 등의 자기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지 공동체. 그래서 오늘 5개 권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외로울 때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받는 공동체.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순수하고 투명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윈말협의회에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룹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말협의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준비한 주민과의 대화는 조금 후에 진행될 6.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좀 서둘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소중하게 주신 의견들 정리해서 후보자들한테 제안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주변에도 지금 QR코드 붙어 있잖아요. 이게 관악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참여 링크입니다. 저희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청산과 좀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데 지역사회 바람직한 변화나 희망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QR에 찍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학생 분들도 관악 시민행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5가지 권리를 얘기를 들을 예정이다 보니까 15분을 한 권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을 좀 생각해 주셔서 발표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용무가 보실 일이 있거나 화장실을 가시거나 하면 편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 없이 쭉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논쟁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좀 각자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의견서도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나 각 권리별로 또 얘기를 듣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 성장하는 주민과의 대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건강권, 생활권, 사회권, 주거권, 노동권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건강권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동 중장년 분들 중에는 아프신 분이 많은데요. 대학동 중장년 1인 가구 주민자조조직 민마협의 이상열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권을 발표하게 된 이상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건강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모든 인간은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건강권은 행복의 기본 권리입니다. 팜플렛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세상을 얻어도 건강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90촌 1인 가구 중장년층은 건강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은 안 보입니다. 너무가 안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은 시험 실패, 사업 실패, 가정 문제,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고시원에 들어온 이유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단독으로 생활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의 원룸은 평균 2평에서 4평입니다. 참고로 한국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024년 현재 30m 제곱으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12평쯤 됩니다. 저도 고시원 원룸에 쭉 살아봤는데 지금은 이 정도 한 11평 정도에 살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최소한 고시원에서 이 정도 한국의 평균 주거 면적은 사셔야 되는 거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단독으로 생활한 결과 주공간은 마치 교도소 독방 같은 느낌입니다. 거주 공간을 협소하면서 오는 폐쇄성과 갑갑함, 그리고 혼자 거주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사회로부터 소외됐다는 고립감과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은 심신의 건강을 돌아간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학대에 가까운 흡연, 매일의 음주 및 폭식, 목욕 및 옷 갈아입기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및 그 합병증과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고시원에 거주한 2007년부터 20년 동안 13분이 사망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요. 그 원인은 알코올 중독, 뇌경색, 심장마비, 자살 등으로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고독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상기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양쪽에서 치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건강과 관련되는 거니까 주거권이나 이런 거 관련된 주거권이나 다른 거와 관련된 거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실제로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회의 결과 나온 부분들이 저희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회의 결과 나온 견해입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무료 종합 헬스시설과 건강측정기구, 안마기구도 건강관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 정기검진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건강을 보장하고 있지만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현재 그 상태를 볼 때 정신 국가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서 항시적으로 고시원에서 내가 필요하면 가서 우리의 건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고시원에서 제가 주목해 보는 것,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 건강인데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한 공간과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소를 동네에 설치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태로운 누구나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 내에 관악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심리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담 예약부터 종료까지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모인 동네에서 대학 중에서 상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심리 상담소와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되면 고시청을 벗어나는 것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대학동에 정신적으로 상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자신의 얘기를 좀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상황 말씀해 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좀 이정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면서 최근에 제가 주변에 엎드리거나 저도 대학동에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당뇨가 너무 심하게 와서 본인이 당뇨가 그렇게 심한지 몰라서 한 번 병원에 가서 지금 거의 투석을 받고 있는 그 정도 사람이 있다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아무 이상 편하게 하는데 그러면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당뇨라는 게 자기 음식을 한도 조절을 못하고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만 많이 겪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의사들 보면 딱 우리 속도에 맞더라고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당뇨의 가장 주요 원인이 최근 많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 위에 보면 고령 때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당뇨로 인해서 뭐 신경이 나빠진다든지 뭐 체할 경우에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투석까지 가게 되면 거의 사람의 삶의 질량이 거의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로 보건소와 가깝다면 보건소에 가서 뭐 당화를 색소라든지 혈당 검사를 할 수 있겠지 위치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계신 분 중에는 원래 허리가 협력증이 너무 심해서 아니면 무릎이 아파서 여기 지금 해피엔까지도 거의 못 내려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보건소라든지 병원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무리인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될 수가 있다면 육성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많은 보건소에 이동 병원 그런 시버스 같은 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신경 다음에 두 번에 한 번 정도 와서 다른 검사를 다 둘째치더라도 혈당이나 당화에서 그거만 간단하게 피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아가서 이렇게 가능한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혈당에 대해서만 좀 강화해서 이동 보건소 포스가 우리 도시를 나눠주는 아주 성인들 인들과 한 달에 한 번 내주는 그런 안들이 좋아서 이런 걸 통해서 혈당 관련 문제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어떤 적절한 답변들을 이제 못한데요. 이제 다만 그러한 어떤 이동병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동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돌아보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정말 좋겠어요. 대학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중장년층은 지금까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내서 국가에 세금을 내서 노동의 주체로서 기능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장년층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오늘 어떤 그 우리 회의를 통해서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정 부분이라도 정치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장만이라도 이동 진료나 가까운 대학 쪽에 그 진료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사이트 정리 뒤에가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이트 기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만 더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요거 정리하시면서 어느 부분을 좀 중점으로 자료를 준비하신 부분과 마지막 후에 시간으로 마무리. 예, 제가 이 동네 그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처음에 공부하러 왔다가 주민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주민화된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 안에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 20년 동안 지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그 생활도 말 그대로 한평생이 팔 양옆으로 풀면 못 버티는 그러한 공간부터 지금 살고 있는 곳까지 쭉 모든 걸 다 경험해 봤는데 그리고 생활도 말씀드린 가장 그 바닥부터 거의 노숙자급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것을 혼자서 이겨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서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력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립감, 외로움, 그 다음에 좌절감, 그 다음에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것은 백장들 맞으면 낫듯이 인말회대나 해피라든지 참소녀라든지 관악공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떤 그 옛날에 제가 처음 올 때보다는 많은 그 이제 우리의 외로움이나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니까 기회를 많이 전파하셔서 이러한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때마침 뭔가 그 주교부터 비슷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보면서 딱 느끼는 게 해피인이나 참소중함이나 관악공동의 대학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행태로 보니까.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여기 적극적으로 소개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외로움을 원하는 길이 그 대학교 자체의 그 소위 슬럼화되는 것도 막는 길이고 우리들 자체도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삶을 좀 더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위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얘기 드리는데요. 해피인에서 일주일에 3번 도시락 나눔, 그다음에 매일 청소에서 하고 있는 점심 식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희 바닷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는 백사방 이 해당대입니다. 윗만협의회에 성상선님 모시고 생명권으로서의 먹거리 문제와 대안적 공간 모델을 주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동에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세필이라고 참소년 때문에 살아오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동네는 2등 가구가 79.5%예요. 79.5%인데 지금 관악구 21개동 중에서 1인 가구가 대학동이 제일 많아요. 지금 다른 데는 5천 가구 미만인데 우리는 5,410가구예요. 그만큼 우리 2인 가구가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독삼이 우리 외로움을 직접 좀 밖으로 표현해서 나오셔서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학동에 1인 중년 가구 그 문제가 공간의 결핍 그리고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상의 심각성 그리고 공간의 한계 그리고 대안적인 제시가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제2단은 식사를 넘어 삶을 잇는 공간으로서 대학동 1인 중량적 가구를 위한 제3의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월요일, 월, 수, 금이 해피엔에서 식사를 드시고 점심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 첨소정에서 식사를 주시는데 저희인데 자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나도 여기 와가지고 밥을 타러 가면 길거리에 서 있으면 해피라면 길거리에서 그 도시락 들고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가서 밥을 타올 수 있을까? 움츠리는 게 99%입니다. 맨 처음에. 그러나 하루 또 그 다음 주 한 달 지나면 그게 만성이 돼서 그러는데 자 우리의 공간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해피인에 박 대표님이나 사무실 중에 우리 신부님들 계시면 하면 매년 올리면 다 캔슬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게 요번에 우리가 하여튼 올려서 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무료 급식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 150부터 170명까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식사를 만드는 게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가끔 가서 한 번씩 해보면 진짜 시간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해주는 거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장소나 하여튼 이런 데 필요한 식당 및 모임 장소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국내에서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제가 돈 있으면 저기 투자 좀 하겠어요. 근데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디서 했느냐? 사회적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저렇게 좀 와서 직접 모셔가지고 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캔슬을 매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올해는 좀 잘해서 장소 같은 거를 마련해서 그리고 밥을 타러 와도 밥을 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거의 같이 해야지. 타고 가서 하는 것보다 같이 식사를 하시면 똑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건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식 솔직히 주말에는 식사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게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래서 주말에는 밥을 안 주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문제가 그 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제일 필요한 게 1인 가구 자원센터, 주방, 좀 큰 주방이라도 하나 해주면 솔직히 우리 좀 참소 중에 식사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데 주방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신부님하고 거기서 몇 분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좁은 데서 그렇다고 거기 참소 중에 주방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적으로 저희들이 몰려서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활동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내가 처하는 사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하여튼 열심히 여러 사람을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하여튼 진짜 요번에는 우리 공동 주방 그리고 그 건강식 먹거리 그거에 대해서 좀 먹거리 영양 결핍 그런 거는 좀 많은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수님은 1인 가구 제3의 장소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 공유 주방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아까 건강권하고 얘기해서 좀 나왔듯이 당뇨 질환 등 다양성 좀 존중받는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주민들의 맞춤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먹거리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보태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 네. 저희 참여한 것이 내가 자유로 참여한 건 아닙니다. 항상 이 자리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정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이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이어서 우리가 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좀 참고 그런 기다리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여야 돼요. 네, 마음속으로 진짜 눈물도 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용 신부님하고 여기 우리 봉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운전 강의 중에 형신호입니다. 아, 네. 오경현 그 준비하시면서 들었던 소회 아주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생활하면서 건강권에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건강권은 아까 이상열 씨가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고요. 근데 열심히 그걸 찾아서 그러면 두루두루 한번 찾아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 단절로 인해서 고립과 외로움이 큰 어려움이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대학교 프로젝트에서는 관계의 회복과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권은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민말협의회의 조덕남님 모시고 외로움과 고립에 대하여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에서 다른 사람을 정당하고 더 나가야 합니다. 저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사회권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오늘 사회권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외로움과 두 번째가 말씀하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공감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 상담 법적인 전문 상담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많은 병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 들어오게 된 동기가 건강도 잃고 사실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자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도를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활동가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김대인보다는 여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 외로움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저도 고립 생활도 했었고, 사실 알코올 중독이 저를 아주 죽음의 끝까지 갔었는데요. 먹을 게 옆에 있어도 사실상 수백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걸 견디기가 참 참아내기나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웃에 의해서 사실 이웃의 도움으로 해피를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사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기에 정말 해피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고요. 또 하나 해피인에서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절실한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사실 삶의 의지가 생겼다고 할까요? 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코올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데 이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고립된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 민마을에서 이렇게 가족을 서로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이 되려고 만들어가지고 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 저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웃에서 조선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경계하고 있는 부분.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사람을 다 의심하고, 이 외로움이라는 게 오는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게 도박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도박. 그러니까 술도 적당히 먹으면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몸도 안 좋은 데다가 이 간판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간판장애가 술을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졸도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정말 아니에요. 그걸 잊기 위해서는 정말 진통제 내지는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가 실업증까지도 왔었는데, 그런 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난 여기서 정말 새 삶을 찾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이 정말 흉계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혼자 전화 한 통화도 없는, 정말 광고마저도 전화에 광고가 올리는 것 가지고 정말 반가울 정도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이, 나가서가 없이, 정말 통증은 있지. 정말 그 고통은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민망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죠. 저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면서 마당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사랑방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한테는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약점이 되고 이렇게 흉이 되고 빈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과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매번 긴장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주위에서 이웃에서 아직도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계심이 심해서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좀 되면, 인사가 좀 되면은 제가 도움 받았듯이 해피인이라던가 아니면 참수동안에 연결을 시켜서 한 가족이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가족이 이웃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힘들었을 때 SOS를 취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이 안전망이 연결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롭고 아파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옷이라 해놓고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이 가장 좀 두려운 거고 그걸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제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전체가 그런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뭐 오자마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와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 많이 느낄 때가 이 저녁하고 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시간 제한을 두고서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애쓰시고 계시고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저녁에 힘들고 그러면 운동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이 아마 우리 윗마을에서는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또 연결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운동기구도 좀 놓고 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듣기만 하면 이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가 좀 상주하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 상담 그런 분들이 좀 상주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사실상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는 아픕니다만은 뭐 법률을 잘 모르시긴 하지만 조석금이라는 것도 조소를 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안 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권은 두 분이다 보니까 유기봉 윗마렵위에 유기봉님 모시고 얘기를 듣고 사회권 의견이 계신 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봉님은 도림천 생태 환경 문제와 건강한 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항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 유기봉이라고 합니다. 저도 군만의 협회에
이름하고 그런 사람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좁은 공간에 그다음에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오랫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산에도 가고 그다음에 도림천이 있으니까 도림천 나가고. 나와 보니까 이 생태적인 환경은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거주하는 공간은 열악하지만 나와 보면은 그게 다 풀릴 수 있는 공간이 산과 덕이 있다. 이건 참 도심 공간이 좋은 공간이다. 그래서 일상으로 산과 들을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림천에 애착이 갔고, 도림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활동한 거를 그 주민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함께 발전 계획을 생각하면은 이 모임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 모임에서 환경활동 상방 모임하는 분들은 일단 밖에 나가는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환경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처음에 제가 6년 전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가다 보니까 도림천변에 이제 무럭새가 잘 자라고 있는데 무럭새도 환자덩굴이 다 덩굴 덮고 있어가지고 고사 상태예요. 근데 이 도심지의 물가에 무럭새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자원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리해야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환자덩굴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속될수록 그 환상덩굴 백세서 주면서 그 무럭새가 점점 퍼져나갔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운반협회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 20여 명이 함께 나가셔가지고 그 신림 2교에서 신동교, 은어교까지 다리 구간에 나가셨는데 거기를 다 도와주시면서 답조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 구간보다 거기는 좀 답조가 없고 말끔할 거예요. 보시면. 도림천 가꾸는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방식인데 인공시설로 지속개발, 공적 축제로 하천 정비, 공적 도로 하단 중심의 개발, 그러다 보니까 생태흡의 연결이 부족하고 단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절지 시설로 지속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연결 공간으로 생태 연결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고, 공원 공간 조성이 아닌 연속된 생태계 추구, 자생식물 군락 유지 및 활성화해서 자연 시스템 보존이 증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간 구조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천에서 뭐 도로 있고 산책로 있고 했지만 이거 끊기지 않고 관악산 연결되거든요. 서울의 자랑이 청계천인데 청계천은 발원지는 분황산인데 도시구를 끊겨가지고 청계천부터 이어나가서 원래가 어딘지 아무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한국은 따라 올라가면 관악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생식물 군락 유지를 활성화해서 자연시스템 보존, 흐름을 끊지 않는 구조로 물과 사람 동선은 잘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동식물, 어류와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수변 높이 연속성을 유지해서 생태 축의 단절을 방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쪽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여러분 생각에는 현재 넓힌 내림천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6년간 도림천 수변의 무럭새의 군락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관리를 한 거는 동방교부터 독림교까지 일상생활으로 활동하고 관찰 지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럭섬이나 산성정보를 뽑는 게 제 주 관리하는 그 방식이었고요.
환상적으로 놔두면은 덩굴 아래 덮여가지고 이런 학생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덩굴이 덮으면은 딴 친구들은 다 죽고 덩굴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는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나서 해봤는데 계속 해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정비가 되니까 3년 전 하천 시수 사업으로 하천 바다에 모래 준설을 하면서 무릎새 군락으로 잘 자라고 있던 사주고 모래속까지 다 걷어내는 거예요. 물가에 좁게 연결되어 있던 무릎새 군락이 아쉽게도 끊어지는 거죠. 이번 달 되어 또 다시 지난번 준설 때 조금씩 남아있던 무릎새 모래톱을 마저 또 걷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까 그 정부장 주변에 무릎새띠가 상류로 신안교, 충무교까지 없어졌고 서원동 상당 근처도 무릎새 군락이 꽤 크게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 그 수변부대 근처 지금 그 명소 만든다고 인공수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한 70m 구간을 갖다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여기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별빛 내린선 명수화 작업, 조경 작업인데 시설물 늘어나서 여러분 아끼는 그 별빛 내린선이 수변에 자라던 그 무럭새 군락이 군데군데 상징적으로만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생태 농지축 연결이 안 되고 수변 식물로 인한 수질 정화 능력도 줄어들고 그 수변 식물에 잘 자라면은 그걸 인해서 오리, 잉어가 서식하고 산란 수추가 줄어들어서 동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서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시설이 중요합니까? 지금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 수변의 수추가 자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거는 여기 계속 살 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테마파크적인 그 시각적 어트랙션은 여기 장소가 안 맞는 장소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롯데월드는 실내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에버랜드는 그 후보지가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로에다가 인공시설 넣어갖고서 명소화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취소한다고 있는 그 생태계 유지하는 무럭새부터 파내고 있어요. 그 위에서는 파내고 안에서는 또 땅을 헤집고 물속에다가 인공수를 만들고 이쪽 저쪽 보면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하는 거가 다양한 건지 아니면 유관성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 거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 자리에서 한번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회권 두 분이 발표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요. 혹시 얘기를 들으시면서 사회권, 관계 회복과 관계망 형성 그리고 유기봉 선생님께서 도림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여 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아, 네. 네, 유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림천을 살리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시민단체하고 연합해서 그 관공서에는 뭐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유 선생님 말씀 맞다나 그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뻘 작업을 한다던가 뭐 일방적인 치수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형성해왔던 그 생태가 망가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 지향적인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수시로 그냥 공사하고 파재 끼고 하는 것을 협의회가 민간 단체가 생태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고난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고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지금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서. 이 사진 설명인데요. 지금 구간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 제가 여기 사진을 보관하고 있냐면은 이걸 집중적으로 요 브로셀 잘 바꾸려고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림 1교에 가면 끝곡에 넘어가는데 거기 하면 제가 이 지역의 이 생태계도 좀 시각적인 요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중 관리했던 부분인데 이런 생태계를 다 10m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해치고 물 가운데다가 무슨 인공수산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수산 물들이 적합 환경인 게 저인문이고 이것은 정말 생태계 치수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거 다 걷어내는데 그 안에서는 있던 이런 생태계를 다 없애면서 없는 공간에서 가운데다가 또 좁은 공간에다가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물 발전하고 생태 유지하는 수준까지 없애야 되고 여기는 그거 하면서 가운데다 인공물을 넣고 이게 영구적으로 정말 여기에 농도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리고 의견이 있다면은 그건 정리해가지고 이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면은 그걸 의견을 반영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본 발표해 주신 조덕남 유기봉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권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권입니다.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윗말협의회 이상섭님 모시고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는 우리 생활의 일부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죠. 주거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분은 안정적인 의식주에 있습니다. 특히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휴식을 통해 건강을 얻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권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홀로 사는 중장년의 주거 안정이 절실합니다. 2024년 서울시 지역의 자가 점유율이 52.7%이고 1차 가구는 47.3%입니다. 서울시 조사 현황입니다. 그 외 지역은 자가 점유율이 61.6%, 2차 가구는 38.4%입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조사입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의 임대 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및 월세는 광역시 기준으로 평균 50%에서 100%가 높으며 시군에 비하면 200에서 300%가 높아 서울시 주거 부담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의 1인 가구 주거급여 최고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36만 9천 원입니다. 가격은 소득 123만 원 이하, 중위소득 48%입니다. 소득이 123만 원을 초과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 비례 지원이나 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원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급여 플러스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기준 이하의 소득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 주거 상향 지원은 쪽방, 여인수, 비닐하우스, 고시원,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 화장실이 없거나 부엌이 없는 경우, 신청 자격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입니다.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3천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취약계층은 50만 원.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부족하고 또한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취약한 주거 공간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산 확충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많은 주거 취약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사할 때 보증금, 이사비, 생활용품 지원을 확대가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1인 가구의 주거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4.2평입니다. 과거 고시원 화재로 인한 법 제정으로 공공주택 건설에는 준수하고 있으나 개인이 짓는 주택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 규정을 따르면서 주거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최저 주거 기준 상향 제도 개선과 소방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위한 주택 소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 정책에 청년, 일자리, 청년주택, 청년교육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과 노인복지 정책은 많지만 정작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홀로 고립되어 지내는 중장년들은 특히 주거비 부담에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루라는 중장년 1인 가구 소통 공간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가치를 가진 공동주택이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은 전혀 없습니다. 독거 중장년들이 많은 대학동에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대학동은 1인 가구가 79%로 전국 34.1%보다 대이상이 높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고 방 안에 웅크리며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술을 먹으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건강을 잃고 사망까지 합니다. 지난해 제가 돌보던 두 분이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1인 가구의 중장년이 생활할 수 있는 일상 대화, 취사, 휴식, 운동, 식당, 교육, 취미, 건강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립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한 건물만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커뮤니티어 케어 주택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중장년 1인 가구가 서로 돌보며 살 수 있게 공동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하우징 퍼스트라고 해서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뒤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삶에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주거권은 우리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덟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권리별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의견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도 또 빠지지 않는 공간 얘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고립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맞춤형 주거 정책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거권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보태주시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하시는 곳에서 힘드시거나 주거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건의하고 싶은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상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조그만 원룸에 살고 있는데 조그만데 뭐 화장실이 있거나 주방이 있거나 그런 주거권의 혜택이 안 돼요. 자, 그거를 떠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보면 너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요. 주거장에 되는데 뭐 그게 조금만 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 자, 거기 주방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있지. 주방이 없으면 다 사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 그럼 그만큼 좀 지출이 많이 되잖아. 살다 그러면 그 밥을 해 먹고 저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중에서 후회나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시의 주거 환경이 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차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서울이 광역시에 비해서 50% 내지 100%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군에 비해서는 2배 내지 3배 200% 300%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돌보던 두 분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집에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 그냥 혼자 있으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피닝이나 뭐 그런 우리 같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밥만 주고 그냥 도시락 가져가는 것보다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 서로가 친밀감도 되고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도시락만 받아서 그냥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서로가 좀 거리감도 생기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커뮤니티 공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이게 물론 뭐 바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 내용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꼭 실현이 돼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5가지 권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권리는 노동권이고요. 노동을 위해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동 중장년인 1인 가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일하고 싶어도 대학동 중장년 주민들의 체력과 건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기는 힘듭니다. 이 내용으로 민말협의회 장인국님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권 발전을 맡은 장인국입니다.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음악 생성 AI 이번에 우리 배운 건데요. 이것도 수익화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배웠습니다. 대학동을 벗어나기 이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취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대학동 탈출을 원하는 분과 수급을 유지하면서 대학동에서 증조하고 싶은 그런 분과의 요구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동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위한 노동권입니다. 재기 프로그램, 즉 대학동 탈출을 위한 교육, 일자리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업 교육이라든지 직업 정보 제공 등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대학동에 만들어져야지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취업 및 직업 교육, 직업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 바우처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있긴 한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파산 배상 절차를 통해서 사회 복귀를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그런 시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을 유지하면서 대학동에 정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노동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노동권 보장은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수급 자격 박탈이나 급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활 지원과 소득 공제 제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번 돈에서 30%를 공제한 70%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 30%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기본 60만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의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장년에도 확대를 해서 중장년에게도 기본 공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좀 더 일할 의욕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일자리에서 수급자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하게 되면 수급자들은 제외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급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제도의 목적이라는 게 수급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벗어나게 하게끔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제도를 만들어주고 보완해 줌으로써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동을 벗어나고 싶은 주민과 정주하고 싶은 주민이 욕구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욕구에 맞춰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 무도권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마을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저기 장 선생이 얘기하신 게 저 타당한 뭐 합당한 얘기 같은데 그것은 관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할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다고 해서 관악구청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국가 정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부 관계자하고 이런 그 해당하는 그 복지센터에서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항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중장년층이라는 게 어느 정도 관악에서는 윤리됐는데 그것을 그 확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새롭게 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시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의견을 제시하는 거 좋지만은 그것을 강력하게 법제화할 수 있는 뭐 기틀을 마련해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모인 목적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모아서 전달해서 관철시키고 정책화시키자고 하는 목적에서 모인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제일 걱정이 이제 일을 하면 수고권을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공제를 좀 늘려달라. 기본 공제를 좀 만들어주고 하면 일할 의욕이 더 생기지 않을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쉬운 접근법이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5가지 권리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대학동에서 멀리 삼성동까지 오셨잖아요. 혹시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 못한 얘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양동에서 왔는데요. 김태형입니다. 그냥 아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기 같아서 마이크를 줬습니다. 아까 저기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밤에 외로울 때 그냥 대화하고 싶은데 직장 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먼 사람 말고 스킨십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학동 박상규입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 씨가 말하는 바람에 연결시켜서요. 배부른 요구, 유희권, 우리나라 선진국 됐는데 어떤 건강한 유희, 뭐 스포츠권은 건강권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유희요. 유희. 예, 유희. 뭐 창조적 유희 그까지 말고 건강권에 포함되려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좀 이렇게 오조해 줄 수 있는 유희요. 뭐 노래방 뭐 노래방도 유희에 되겠죠.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좀 배부른 요구 같은데요. 문화적인 좀 그런 부분에 충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예, 홍 선생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그거요. 뻘쭘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얘기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래서 저기 우리 수급자가 그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수급비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저 근로하고 싶은데 그 60만 원 된다는 걸 가지고 또 공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그 수급비를 받아서 그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 수급자가 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지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를 갖다가 옛날에 공고 시대에 그 취해를 주는 식으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50~6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주장하지만 밥값이 10,000원인데 새끼 사 먹어도 90만 원인데 60만 원 주면서 그것도 뭐 다른 차상에도 못 주는데 니들 혜택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그런 것을 타파하고 선진국가에 인간다운 살 수 있는 최소한도 뭐 유의권도 있지만 건강권도 있지만 최소한도 생활비를 밥값이라도 보장할 수 있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그게 자존심도 상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수급자가 됐다고 정부에서 뭐 돈 100만 원 주는 걸로 혜택을 받지 말고 의식이 깨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정정당당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권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그 노인정 같은 것 좀 만들 수 있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지 전혀 정신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뭐 밥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밥 한 끼는 사 먹고 두 끼는 뭐 라면을 끓여 먹던가 뭐 식사를 해결하다 그런 거는 이게 저기 선진국에 맞지 않는 그 수급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인간다운 살 수 있는 권리를 뭐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 뭐 200만인가 수급자가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우선 거기서부터 복지가 구현될 줄 압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도록 하는 뭐 변화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규 선생님 말씀에 뒤에 잠깐 첨언하면요. 작년 대선 때 권영국 후보님의 주장 중에 권영국 후보요. 권영국 후보 나왔잖아요. 그 주장 중에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민 기본소득 월 120만 원. 이수희 선생님이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선 후보가 서울시민 기본소득 120만 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주장을 받아서 아까 장인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때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수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금보다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써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아까 그 중장년층 쉼터라든지 그것을 부천장이 선거할 때 제가 만나서 명함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관악구의 특성을 살려서 뭐 노인정 같은 쉼터를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춰서 그 구 단위로 뭐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 단위로 그것을 좀 추진해서 특성화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 서울시 단체가 집행하기는 어렵고 관악구의 특성을 맞게 구청장 재량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뭐 쉼터라든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면 그 중장년층에 활성화하는데 그 경제적 도움이나 뭐 물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혹시 없으실까요? 네, 마지막. 새로 네. 김대영인데요. 아까 얘기하다가 좀 들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로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소통하는 게. 이제 공론화해서 공론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아까 얘기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의견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못한 얘기는 의견서에 잘 적어주시거나 저희 시민행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QR로 다시 한번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주민과에 대해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발표자분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고 긴 시간 함께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온 얘기들 다 뒤에서 기록했거든요. 이게 발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직접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참여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환영받고 외롭지 않은 대학동,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단단한 중장년 1인 가구, 우리가 주인이 됩시다. 함께 변화를 만듭시다.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되고요. 현수막 하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